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네, 추석 연휴로 한 주를 쉬고 이번 주는 5차시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라는 주제로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강의 자료는 경기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시민교육 정책 추진 계획과 경기역 신교육 3.0 추진 방안 문서, 그리고 경기역 신교육 3.0 한 걸음 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길라잡이,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원본 문서는 자료실에 첨부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학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실천하는 시민을 기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따라서 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민주, 그리고 평화, 세계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교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과 자치를 기반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같이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결정하고 또 함께 책임지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안과 밖을 잇는 시민교육 연대로 배움을 확장하고 학생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학교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의 어떤 민주적인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법령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타나는 교육이념입니다. 교육이념. 교육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거나 다양한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의 여러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12개 정도의 조례가 현재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라든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라든가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등이 이제 제정이 되어 학교에서 이에 근거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경기도가 최초로 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시민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지금 경기도 내 2,5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보급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교육감 인정도서로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5년에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또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학교의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고 지속적인 학교 민주주의의 어떤 그 추진을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지수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민교육, 그래서 통일시민과 세계시민교과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경기도 우리 그 다문화 결혼 이주민 가족들이 많은 이 안산과 시흥 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미래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안산과 시흥 지역, 이 시흥에 특히 군서미래국제학교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서미래국제학교라고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지향하는 학교가 미래학교로서 지금 설립이 돼서 중학교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과정, 그리고 2023년에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를 이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 교육의회를 운영을 하고 시작이 됐던 게 이제 2019년이 되겠고요. 2020년에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생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은 앞서 말씀드린 그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가 이제 2020년까지는 이제 36개 정도 학교가 지정돼서 초중고등학교가 운영이 됐다면 2021년에도 10개 학교를 추가 지정을 해서 전체 46개 정도의 학교가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왜 학교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존엄 교육론 연구라고 이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된 연구 보고서에 근거해서요. 살펴보면 인간 존엄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배우는과 동시에 실제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학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인간 존엄이 실현되는 것을 서로 협력하여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교자치조례에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는 자치공동체 실현의 방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교자치조례는 경기도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자치회,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은 교직원회가 현재 운영이 되어 있고 공식 의결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 교직원 대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역 대표까지 이제 참여를 해서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문건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는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는 학교를 진정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체성과 주도성, 체험과 토론, 공유와 협력, 배려와 존중, 자율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학생 중심, 학생 주도의 배움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생활 모두가 곧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고요. 경기 혁신교육 10년이라는 백서에서 학교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협의 그리고 실천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결정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무엇을 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자치회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권위적인 학교 운영, 특히 이제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면은 경기도교육청은 12년째 지금 학교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학교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의견을 내고 또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그런 자율경영 체제, 학교 자율경영 체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학교 문화가 그만큼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이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 실천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활발한 참여를 위한 제도화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구체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교육 주체, 그러니까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교육 주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육 주체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에 대한 담론이 학교의 담론을 넘어서 사회의 담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생과 현장이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는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치를 통해서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또 이어서 그 사회의 담론이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의회는 물론 NGO 시민단체 또는 NPO 등과 함께 경기교육 공동체 모두가 협력하는 어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문건에서 경기도 학교 자치절에는 경기도의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학교의 자치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경기혁신교육 10년 문건에서 민주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치로 학교와 지역이 진정한 삶의 배움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그 구조화된 지식의 형태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적인 실천과 참여를 통한 그 진정한 삶의 학교가 진정한 삶의 배움터가 됨으로써 이 학교에서 마을로 혁신교육이 확장되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학생들이 직접 이끌어내는 그런 변화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주체를 형성하고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교육으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웰빙한 사회를 위한 이런 행복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또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지역교육자치 활성화는 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경기혁신교육의 열매는 지역교육과정에서 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고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과업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예전에는 이제 모든 학교가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대강화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시도와 또 학교 단위 학교에서 채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의 분권화,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교육 과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 이러한 교육 과정 분권화와 관련해서 총론에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맥락을 이어서 어떤 역량 중심 교육 과정과 미래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역 교육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마 2021년 연말에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이 발표가 되고요. 이제 2023년에 이제 강론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일정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교육 과정을 통한 교육 과정 분권화가 매우 중요한 가치와 내용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최근에 위기 상황, 재난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학교의 역할, 교육의 역할에 어떤 다시 한번 그 성찰을 하게 됐는데요. 이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지역의 다양성을 학교 교육 과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평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교육의 형평성과 질을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하는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강조해 왔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획일화된 교육 과정과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승자가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어떤 교육, 그리고 이제 어떤 패배자를 전제로 하는 승자, 이런 원칙들,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인간이 소외되고 고립되는 이런 교육들을 해왔다면은 이 교육이 공공성과 다양성을 발휘해서 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의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이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과정과 이 결과의 평등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역교육의 다양성도 고려하고 또 교육 환경의 평등을 담보로 하는 교육복지로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역교육 자치 활성화의 한 가지 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데요.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또 이 결정된 사항을 지역이 함께 해결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어떤 교육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학교는 뚝 떨어져서 지역과 어떤 그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안에서, 그리고 마을 학교 안에 있고 그러한 지역의 맥락 속에 있고 또 학생과 학부모는 지역의 또 주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최근에는 그 전 세계적인 어떤 평생 교육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도 학령기 아동들 초중고 교육만이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인 평생 교육의 어떤 그 여정 안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그래서 평생 지역사회 교육, 평생 교육과의 학교 교육의 연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마을이 강력하게 협력하면 배움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교육다운 교육의 철학적 조건이라는 문건에서 이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제 어떤 지역의 교육 공동체, 이런 학습 공동체 속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 행정가 모두가 이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확립해서 어떤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또 함께 어떤 그 비전을 만들어내고 실천과 반성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실천적 성찰을 위해서 협력해야지만 이 교육의 공공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육 주체라든가 지역 교육 자치 활성화의 어떤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2021, 2023 이제 경기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교육 기본 계획들이 이제 탑다운으로 어떤 그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상향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또는 지역의 교육 주체들이 의견을 내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화되는 이런 상향식 정책을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경기 기본계획 현장 제안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의 제안을 다 수렴을 해서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한 바 있고요. 또 2020년에는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정책 토론을 통해서 또 정책 제안을 받은 바가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산하에 있는 정책 실행연구회와 자문위원회 등에서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조사된 현장의 의견들, 제안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일상적 시민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학교 자치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을 확산해야 된다.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꼭지들을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도 큰 틀에서 2021, 2023 경기교육 기본 계획의 틀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기교육 기본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 정책이 바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교육의 학습 안전망을 통해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경기교육 기본 계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기본 방향을 이제 추출을 한다면 바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교 밖 다문화 가정 자녀를 공교육에 진입시키고 학업 중단을 예방한다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느 학생들보다 교육 격차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추출하게 된 것이죠.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시민교육의 강화였는데 민주시민교육 측면에서도 이러한 정책 2의 어떤 핵심 비전과 가치에 따라서 시민적 가치와 역량 중심 시민교육으로 삶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내용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는 노력과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발전시킨다는 내용과 평화와 통일 교육을 확산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학생 주도의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이게 이제 수업 수준에서죠. 수업 수준에서 학생들이 좀 더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실제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학습 형태의 수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이제 18세 이상의 이제 실제 투표권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학생의 참정권 교육을 이제 활성화. 그래서 어떤 정치적 권리, 학생들의 목소리들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정권 교육을 활성화한다라든가 또 지역사회 시민교육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문화 어울림 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뭐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의 교육력을 이제 제고한다라든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활성화한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교과서가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또 남북 교육교류 협력을 추진을 지원하고 동북아 평화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세 번째는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 미래로 확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민주시민교육은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학교 자치를 지원한다라고 그 기본 방향을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제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 자치 시스템을 강화한다. 그리고 학생 자치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학교 자치 기구를 이제 활성화한다라든가 여기 학교의 자치 기구라고 한다면 이제 학생 자치,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 자치, 학부모회, 그다음에 이제 교사 자치, 교사회, 교직원들 포함한 이제 교사회 같은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교내에서는 학생 자치 활동, 학생들이 직접 학생 어떤 자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함께 이제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서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를 이제 운영하고 이제 활성화한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경기교육 기본계획 정책들과의 어떤 매칭이 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정책,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들은 바로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학교 자치기구 운영을 활성화해서 학교 자체가 좀 더 잘 실현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성공하고 나의 발전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이기적인 어떤 이런 교육이 아니라 함께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는, 함께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전 지구적인 우리가 어떤 뭐 기후 위기라든가 어떤 양질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성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속 가능한 사회로 위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는 평화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같이 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이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것인데 한 명의 아이들도 낙오됨 없이 다양하고 조화로운 교육, 또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시민교육 실천과 함께 지역과 연대해서 지역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어떤 이러한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그리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체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비전을 보시면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실천하는 시민을 만들겠다는 게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비전이 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바로 존중과 자율, 공존과 상생, 정의와 연대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존중과 자율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존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평화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와 연대라는 측면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비전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비전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추진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 시민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의 확산, 그리고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의 도약, 이런 내용들을 추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결국 교육과정에서 민주화, 평화와 세계시민교육이 강화되고 학생들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향한 학교의 모습을 위해서 이제 학교 자치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교육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지역사회 교육 자원들과의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이제 현재 고민해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중점 과제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2021, 2023 민주시민교육 정책 발전 방안으로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일상적 시민교육의 내실화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들을 쭉 들어보니까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학생 주도 시민교육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학생 주권자 교육, 참정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확대 요구들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학생 주도의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 교육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우리가 도출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어떤 교육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학교 자체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또 학교에 대한 그 학생 주도의 자치 활동 보장이 되고, 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생 자치회, 이런 요구들이 높았기 때문에 이 학교 자치 기구를 내실화하고, 또 학생 자치 활동을 내실화하는, 그래서 이 학생 자치 활동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학생 자치가 좀 더 높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또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이러한 학생 자치 활동이 학생들의 목소리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경영에, 학교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대표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 통일 교육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러한 그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한 평화 교육의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든가 우리 복잡한 우리 동북아의 어떤 평화와 관련된 근현대사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문화 교육 지원의 확대 요구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안이 돼서 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계적인 시민교육 역량 강화 시스템, 그리고 지역 기반의 시민교육 실천과 네트워크를 활성화, 그다음에 시민교육 포럼과 공유회를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노력들이 시민교육 어떤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의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36개까지 운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2021년 올해는 여기 10개 학교가 더 추가가 돼서 전체 지금 46개 정도의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는 어떤 학교냐? 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교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학교 시민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어떤 추진 과제들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교육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내용들이 어떤 더 잘 통합이 되고, 또 학교 문화에 있어서도 학교 문화가 조금 더 민주적으로 되고, 또 학생 주도의 사회 참여 활동들을 강조함으로써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추진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제 경기도에 이제 25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기초지자체는 이제 31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골고루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가 이제 선정이 돼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실천 학교들의 우수 사례들이 책자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길라잡이라는 책자인데요. 이 내용도 함께 자료실에 첨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만 좀 살펴본다면, 그 학교 문화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이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그 민주적 학교 문화의 토양을 이제 먼저 구축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구성원이 학교에서 민주적 가치와 또 실천적인 어떤 삶의 양식을 일상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민주 시민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 시민 교육 실천 학교에서는 학교 문화의 민주주의를 이제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기본 토대이자 원리로서 이제 삼고 있고, 민주적 학교 문화를 실현해서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내신 있게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 이제 내용들을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학교 구성원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해서 스스로 이제 학교의 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과, 이제 네 번째는 교육과정과 인사, 재정 등에서 학교 자치 원리를 이제 적용하고 이제 실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학교 문화가 이제 조금 더 민주주의가 그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학교 문화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도로서 민주주의만을 이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학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는 어떤 공간이 돼야 되느냐? 민주적인 공간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은 인간 존엄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이제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소통을 이제 활성화해야 되고, 또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고, 이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해서 자체 진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인사 재정 등에서 학교 자치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먼저 이 참여와 소통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에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또 학생은 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로 존중해야 되고,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학부모는 또 학생과 교직원을 또 상대적으로 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또 생활 협약을 함께 맺는다든가, 또 학교 생활 약속 규칙 등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학교의 어떤 다양한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되고, 또 교직원이나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학교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여러 구성원들도 학교의 교육 활동과 또 학교의 일상적인 어떤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또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에서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경기도에서는 이제 학교 자치조례라고, 학교 자치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 당사자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러한 교육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또 이렇게 함께 책임을 지는 어떤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민주주의 지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 지수에 따라서 이제 현재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됐다 했을 때는 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죠. 숙의 민주주의. 그래서 이러한 수기의 과정을 통해서 학교의 문제를 우리 공동의 문제로서 함께 인식하고 그럼으로 통해서 이제 이 해결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의 주체로서 쓰고 또 그 이제 이 지속적인 학교의 어떤 학교 민주주의적인 문화를 학교 민주적 문화 형성을 위해서 이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학교장은 또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이제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현재 보장하고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서 학생 자체에 이르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가 첨부드리는 그 학교 민주 지금 46개 그 학교 민주주의 실천 학교들의 어떤 우수 사례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실제 학교에서 학교 문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그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배움 중심 경기도 교육 과정의 방향과 특성 그리고 이제 배움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 이런 내용들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